분석법에 대해서 조금 그 다음에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것 중에 보면은 대장균군이 있어요. 대장균하고 대장균군하고는 좀 다르죠. 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대장균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분변계 미생물 통틀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세균을 다 얘기하기 때문에 엔테로박테리아제라고 하는 이 과에 속하는 시트로박터, 엔테로박터, 클랩시엘라, 그다음에 네셀리아 등이 얘네들이 다 대장균군에 포함이 됩니다. 얘네들을 각각 다 얘네들 성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분석법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장에서는 대장균군을 통틀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대장균군은 대부분의 식품회사에서 만약에 의뢰를 했다 그러면 시험 하나밖에 안 해요. 왜냐면 대장균이 나왔냐 안 나왔냐, 있느냐 없느냐만 하는 정성 시험만 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고, 자,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정말 유해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걸 검증해 주세요 해가지고 제 2차 기관이나 이런 데에다 맡기는 경우가 다음 실험 단계가 되겠죠. 식품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은 실험을 하진 않아. 그 다음에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회사들만 따로 연구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자, 대장균은 보통 토양에서 또는 식품에서 물에서 전부 다 발견되지만 얘네들의 중요도는 뭐냐면 오염지표균이기 때문에 그렇다. 손을 씻고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씻고 했느냐 아니면 식품을 다루는 사람이 위생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장균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하죠. 자, 이거를 그냥 있다 없다의 유무만 판정하는 시험을 정성 검사라고 하고, 있으면 있게 되면 얼마나 있느냐 몇 마리나 있고 그게 얼마나 유해하느냐라고 해서 판정하기 위해서 정량 시험이 있어. 이 숫자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이제 정량 실험이라고 하고, 대장균이 있다 없다 얼마 정도 수치가 이상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정성 시험이에요. 정성과 정량 시험으로 나눈다. 자, 에세르기아 콜라이, 우리가 이콜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따닥따닥 붙어 있죠. 대부분 세균들은 이분법으로 해서 자라기 때문에 그 옆에서 다시 알까기하고 알까기가 거의 붙어 있어. 근데 나무 모양처럼 막대기 모양처럼 붙어 있다 그래가지고 얘를 라드 타입또는 간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거 우리가 구균이다 해서 포커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대장균분은 다 대부분 간균이야. 막대기 모양의 현미경을 관찰했을 때 대개 보면은 지금 밑에 보면 1 마이크로미터 보이시나요? 작게. 이 정도 크기가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대장균의 사이즈는 가로의 길이가 1 마이크로미터보다 조금 더 길죠. 그죠? 1.에서 3.9까지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시트로박터 같은 이런 것도 대부분 다 간균이다. 대장균군을 검수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다 걸린다는 거야. 에셀비아만 걸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유당배지법은 왜 사용한다 그랬지? 지난 시간에 세균 중에서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락토스 오페론을 가지고 있어. 젖당을 분해할 수 있는 기장을 가지고 있어. 걔네들이 유전적으로. 젖당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젖당은 음식의 손에서 이런 젖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유당이라고 하는 거는 글루코스하고 갈락토스하고 붙어 있죠. 네, 글루코스하고 갈락토스하고 일단 붙어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균도 마찬가지여서 가장 먼저 이용하는 당은 무조건 포도당이야. 대부분이 다 그래. 그런데 자, 포도당 말고도 이당균이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기능이 대장균에 있다 이거야. 네? 그러면 분해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이용하느냐가 아니라 일단 이당류로 되어 있는 젖당을 잘라야 돼. 갈락토스와 글루코스를 잘라야 된다. 이때 일어나는 게 베타 갈락토시데이스가 작동을 해야 돼. 그 효소가 나와야 자르니까. 결국 그 효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뒤에서도 다시 나오겠지만, 이런 기능적인 것 때문에 분석하는 방법이 좀 나눠져요. 유당을 분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효소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베타 갈락토시데이스가 나온다. 얘가 생성하게 되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뒤에 뭐 엑스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베타 갈락토시데이스의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초균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잘 안 나와. 대장균에 대한 특성법으로 해서 갈 거예요. 자, 유당 배지법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여기를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멸균백에다가 검체를 25g 넣고 희석액을 225ml 넣었어. 그러면 전체 볼륨은 그냥 볼륨을 따졌을 때는 250ml이 되겠죠. 자, 250ml 중에 이 g이 25g이기 때문에 얘는 최초의 희석액이 10배부터 들어가요. 제가 원액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얘부터 10배로 쳐가지고 나중에 곱하기 10만 해주면 돼요. 원액 1로 쳤어도. 자,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별수에서는 크다 많은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어쨌든 수정하면 자 25g에 225ml 멸균수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합하면 250ml이 되겠지. 부피로 250ml 중에 25g이니까 10배 희석한 희석액이야. 여기까지죠? 처음에. 자, 그 다음에 금지라 해가지고 얘를 10배 희석액이라고 해서 분석을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앞에서의 차이점이 있는 뭐냐면요. 2배 농도 유당배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2배 농도, 그 다음에 1배 농도 유당배지, 1배 농도 유당배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 뭐 그냥 10배씩 희석했다는 거 알겠네. 앞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얘네들은 여기선 희석 배수가 뭐 10배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유당배지 분석법에서는 얘가 몇 마리가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자랐느냐 안 자랐느냐, 이 자랐느냐 안 자랐느냐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이 유당배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두랑간 있죠. 두랑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 유리관을 엎어놔가지고 대장균이 자라게 되면 여기가 탁해질 뿐만 아니라 여기가 기포가 생겨. 가스가 찬다고 여기에. 가스가 찼는지 안 찼는지만 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다음 몇 마리가 나왔니 이런 건 별 중요하지도 않아 사실은. 자, 그런데 왜 여기에 유당배지 2배 농도, 1배 농도 이런 말이 나올까? 유당배지 2배 농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그 위에 10ml, 1ml, 0.1ml 이것도. 안 들어봤어요? 네? 처음이야? 유당배지법 이거 처음이야? 저 이거 처음 들어요. 손. 다 처음이에요? 아니죠? 들어봤지? 뭐야? 그동지 안 들어봤어요? 진짜? 나연씨 안 들어봤어? 처음이에요? 식품공학과 맞지? 사람들 맞지? 그러게요. 자, 배울 수 있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자, 뭐 물론 이제 각각의 시험관이 좀 달라요. 옛날에 다 유리 시험관을 썼었지만 지금은 다 실험실에서 그냥 일회용으로 플라스틱으로 쓰고 버리는 이런 걸로 하니까 뒤에 동영상을 보여주긴 할 텐데 이렇게 맨 처음에 10ml 넣는 거는요 50ml 살폰에다 쓸 거예요. 플라스틱 튜브를 살폰 튜브라고 해요. 그 회사 이름이 살폰이라고 하는 데가 회사 이름인데 그게 그냥 실험실상에서는 일반화돼서 팔폰 튜브라고 해. 어쨌든 시험관 튜브인데 맥시멈 볼륨이 50ml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서 좀 뾰족해. 이 뾰족한 튜브를 뭐라고 하냐면 팔콘 코니칼 튜브라고 해요. 코니칼이 뾰족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튜브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거기에 대한 유당 배지를 뭐 10ml 정도 집어넣어요. 1번 50ml 튜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에는 여기는 조금 가늘어가지고 얘도 코니컬 튜브긴 한데 얼마짜리냐면 여기가 15ml
보통 이제 14ml 이 맥시멈으로 들어가 있는데 15ml 튜브라고 해요. 용량이 달라. 얘 50짜리, 얘 15짜리야. 괜찮을까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15니까 한 10 정도 채우면요, 요 정도 가요. 얘는 용량이 50짜리니까 한 10 정도 채우면 이거보다 조금 밑이겠다. 지워줄까? 네, 그러세요? 자, 또 하나 준비하기를 소니컬 튜브를 또 14ml 튜브를 가져와가지고 한 10ml도 채워요. 여기까지요? 9ml 안 채우고요. 얘네들은 다 10ml씩 똑같이 채울 거예요. 얘는 15ml 튜브, 얘도 15ml 튜브. 자, 뚜껑이 다 있어요. 얘 동영상 한번 보여줄 거야. 얘한테 채우는 거는 뭘 채울 거냐면 2배의 농도의 유당 배지를 채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2배의 농도의 유당 배지라고 하는 거는 얘에 들어가는 적당의 농도보다 얘가 2배 높다는 얘기야. 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영양분이 많이 필요해서? 그건 아니야. 왜냐면 시료의 양을 얘는 얼마 넣을 거냐면 10ml를 집어넣을 거야. 그치? 여기까지 되세요? 자, 전체 배지의 양이 10ml인데 시료의 양을 다시 10ml을 집어넣으니까 2배 희석이 되죠, 자체적으로. 그쵸? 여기까지 되세요?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지금 2배 정도 유당 배지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근데 두 개의 경우에는 자, 10ml 중에 1ml를 채워봤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자, 10ml 중에 0.1ml를 집어넣어봤자 얘 영양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내가 굳이 맞춘다고 야 여기 1ml 넣을 거니까 얘는 9ml만 넣고 얘는 0.1ml 넣을 거니까 9.9ml만 넣어 이거 아니라고. 여기까지 돼요? 실험하실 때 네. 자 얘는 왜 10ml 얘는 왜 저기 2배로 만든다고? 시료를 몽땅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시료의 양이 얼마라고? 10ml 집어넣을 거고 여긴 1ml 집어넣을 거고 여기는 0.1ml 집어넣을 거라고. 여기까지 되시죠? 네,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있는 얘는 2배의 유당 배지가 되는 이유는 뭐다? 시료의 양을 많이 넣기 때문에 2배의 농도로 만드는 거야. 즉 가루예요. 우리가 배지를 만들 때는 가루가 돼 있어. 배지가 그거를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2배 농도짜리를 팔기도 하고 2배만큼 넣어주면 돼. 보통 그 배지 만드는 레시피에 자, 1리터에 15g 넣으세요. 1리터에 몇 g 넣으세요 되어 있으면 1리터에 30g 넣어주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2배의 농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어찌됐든 이렇게 조금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많이 넣은 거, 조금 넣은 거, 그보다 조금 넣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10ml 넣었다, 얘는 1ml 냈다, 얘는 0.1ml 넣었다 이렇게 표시할 거야. 여기까지 되세요? 자, 대장균의 경우는 지금 여기는 자랐다, 안 자랐다의 표현도 하지만 뒤에 가면요 최약수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최약수에서도 이렇게 실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억을 해두셔야 돼. 2배, 1배 똑같은데 영양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배지 양은 똑같이 다 10ml씩만 하시면 돼요. 대신에 자, 용기를 쓸 때 얘는 50ml 칼콘 튜브에 쓴 거고 얘는 15ml 칼콘 튜브에 썼어. 근데 굳이 여기를 10ml만 넣어서 할 건데 50ml 칼콘에다 넣잖아? 그럼 듀랑감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그치? 내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게 이렇게 생긴 엎어진 듀랑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튜브를 50ml 튜브를 쓰고 10ml만 넣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0ml 넣어서 듀랑감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튜브를 쓰지 않고 얘는 10ml 15짜리 튜브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가 되시죠? 잘못 알고 여기 50ml 튜브 썼으니까 얘도 50 쓰면 안 되고 또 여기 15ml 튜브 썼으니까 얘도 15ml 했지 그럼 얘는 넘치고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용량은 각각 상관이 없다. 대신에 얘 같은 경우들은 다 뭐를 가라앉혀야 되냐면 듀랑간을 가라앉혀야 돼. 알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 번째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때도 하나씩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당 3개씩 준비해가지고 3개 이상씩 적정해야 된다. 보통 세균들은 37도, 다른 말이 안 나와 있으면 30도씨에서 37도 정도로 배양을 해요. 자, 배양을 한 후에 자, 24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 정도 배양을 하고 가스 발생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 더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얘네들 알까기 좀 기다려야겠다 해가지고 이틀을 더 놔둔다는 얘기야. 자, 가스가 없으면 음성이니까 여기서 끝나. 사장님 없는데요? 보고하면 끝나. 근데요, 요즘에는 몇 개가 있어요 라고 하면 이제 일이 발생하는 거야. 자, 가스가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 들어갈 게 BGLB라고 하는 배지예요. BGLB. 자, 배지 이름들이 각각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BGLB 배지라고 하는 데다가 접종을 해가지고 다시 또 배양하고, 여기서 하는 거는 가스 발생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갈색으로 변색하거나를 볼 거예요. 네, 다시 볼 거야. 하나씩 볼 거니까. 자, BGLB 다음에는 만약에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거나 가스가 발생했어. 그 다음 단계가 엔도나 EMB 배지로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가스가 발생 안 했어, 여기서 BGLB에서 멀쩡했어. 그러면 이 뒤에 과정은 없어. 됐어요? 자, 이 실험 절차도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가스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 가스가 또 발생했네, 아니면 색깔이 변했네, 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와, 이제 이러면 얘가 완전히 비장균인지 아닌지 확정까지 해야 돼. 그러려면 현미경 건강해야 되고 판정까지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있어?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끝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얘를 증명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과정을 잘 생각해서 봐봐. 자, 옆에 이제 유당 배지의 그림이 나와져 있어요. 유당 배지 어떤 색깔이에요? 유당 배지는 그냥 배지 색깔 황색 정도 돼. 근데 균이 자라게 되면 이 맑았던 액이 좀 탁해질 거예요. 따라서 그 다음에 관 안에 가스도 차게 된다. BGLB라고 하는 거는요, 앞에 BG가 브릴리언트 그린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선명한 녹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선명한 녹색이니까 BGLB를 구분하는 방법은 녹색 배지인지 보면 돼. 자, BGLB 배지에서도 얘가 대장균이 들어갔을 때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뒤에 뭐 담즙산이나 이런 거를 집어넣어요. 담즙산이 어디서 나오냐면 인체의 쓸개에서 나오죠. 그래서 소화액인데 여기서 견뎌가지고 얘가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배지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BGLB에서도 얘가 살아남아가지고 가스를 발생시켜요. 네? 여기부터는 좀 특수한 배지로 넘어가. 대장균이 아니면 여기서 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죽어. 왜냐면 여기에 있는 그 영양분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대장균은 얘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가스를 생성을 해. 하나씩 보죠. 자, 앞에서 이제 단계별로 넘어간다 했잖아요. 현미경 검문까지 넘어갈 건데, 보세요. 첫 번째 하는 시험을 뭐라고 한다? 추정 시험이라고 해요. 추정 시험은 가장 기초 단계로서 있느냐 없느냐 대장균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시험용에 그래서 시험용이 10ml를 교량가지고 2배 농도 배지에 2배 농도 유당 배지 10ml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 10ml과 10ml 섞으니까 얘 농도는 2배로 희석되는 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2배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한 시험용에 1ml에 1ml 0.1ml를 유당 배지 각각 10ml씩 들어있는 데다가 집어넣는다. 내가 1ml 집어넣을 거니까 9ml, 0.1ml 집어넣을 거니까 9.9ml로 조정하지 않아. 엄마인지 아시죠? 네. 자, 가스 발생이 확인되면 추정시험 양성으로 판단한다. 만약에 가스가 확인되지 않으면 48시간 더 배양한다. 이런 내용 앞에서 시험 절차도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세분해서 설명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추정시험은 어떤다? 유당 배지에서 가스가 생성됐으면 양성, 가스가 생성되지 않았으면 음성이라고 한다. 그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확정시험. 확정시험은 어디서 하냐면 BGLB 배지에서 할 거야.
BGL. 유당 시험에서 그 다음 넘어가는 거야. 아, 얘가 가스가 생성이 됐어. 그럼 진짜 대장균인가 해가지고 실험하는 건데 이게 확정 시험이에요. 확정 시험은 이제 앞에서 가스가 발생한 시험관에서 백금을 이용해서 한번 딱 따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다시 배양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대조물을 넣어줘야 돼요. 한쪽은 이 배지가 잘못 만들어졌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접종을 안 한 거 또는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균을 집어넣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내 시험군을 집어넣었을 때 진짜로 가스가 발생이 되어져 있으면 얘는 대장균인가 확실하다. 그래서 확정 시험. BGLB는 언제 쓴다고? 확정 시험에 써야 할 유당 배지는 추정 시험에 쓰이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단계가 엔도 배지하고 EMB 배지. BGLB 넘어가서 엔도 배지하고 EMB 배지예요. 자, BGLB에서 가스가 생성돼 있던 요거 있죠. 그냥 다 실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스가 생성돼 있는 이 관에서 백금이를 이용해서 하나 쭉 따는 거야. 네? 피펫을 이용해서 따르기도 하는데 백금이를 후루룩 하면 균이 어떻게든 묻어나와. 묻어 나온 거를 엔도 한천 배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평판 배지에다가 얘를 이렇게 긁어요. 그럼 거기서 잘하겠죠? 엔도 배지하고 EMB 배지를 획선 분해 관리한다라는 것은 평판 배지에다가 이렇게 스크래치 내는 거야. 평판 배양하는 거는 순서들이 있죠. 아마 미생물 시간에 아마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서 붙이고 여기를 몇 번 한 다음에 다시 또 획 돌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끝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다시 또 획 돌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끝을 잡아가지고 콜로니가 분해되는지 보는 형태로 평판 배양을 할 거예요. 그죠? 백금이로 해서 하는 경우 우리가 도말리를 해가지고 이질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EMB 배지 보이시죠? EMB 배지, 그 다음에 엔도 한천 배지. 자, 엔도 한천 배지. 오른쪽에 있는 엔도 한천 배지에서는 어떤 특징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이 장내 세균가인 엔테로박테리아는 엔도 한천 배지에서는 다른 것도 다 자랄 수 있어. 심지어 효모도 나와. 그치? 그래서 색깔로 좀 구분해야 돼. 대장균은 무슨 색깔이다? 자, 엔도 한천 배지에서 대장균은 핑크색이야, 핑크색. 분홍색이고, 그 다음에 뭐 이콜라이는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자, 대신에 살모넬라도 나오는데 색이 없거나 여거나 분홍색이 된다. 그래서 엔도 한천 배지에서는 정확하지 않아. 약간 핑크색이 나온다고 대장균이라고만 의심하면 돼. 근데 EMB 배지 보실까요? 자, EMB 배지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보기에 광택 보여요? 실제로 보면은 이게 무슨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광택이 있어. 이 배지에서는. EMB 한천 배지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청록색 또는 초록색의 금속성 광택이 있어. 금속성 광택이라고 하면 마치 금가루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반짝반짝해. 진짜로. 여기에 EMB 한천 배지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얘는 대장균이다. 이게 무슨 시험이라고? 네? EMB. 확정이라고 지금 확정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에 단일 콜로니로 이렇게 분리된 것들 있죠. 금속색, 광택을 나타내면서 단일 콜로니로 이렇게 진단을 보이는 거. 얘네들을 딸 거야. 이 미생물을 자랐으니까 얘를 따가지고 그 다음으로 옮길 거예요. 자, 완전 시험은 이제 추정, 확정, 완전으로 넘어갔어요. 추정, 확정, 완전이야. 자, 완전 시험은 대장균의 존재를 완전히 증명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 배지에서 성장한 진락이 대장균의 특징인 그람 음성, 무압포성의 강균임을 확인해야 된다. 자, 그람 음성이래네요. 그람 음성 특징이 어떻게 돼요? 그람 음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해? 염색하고 확인하려면 염색하고 바로 보이는 색깔이
현미경이 필요하겠지? 현미경 한번 봐야 된다. 자, 그런 검색을 하려면은 두 가지 시약이 필요해. 세 가지는 알코올까지 한다면 되겠지만, 자, 어떤 시약이 필요하지? 얘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얘기해 주려면 크게 얘기해 줘야지. 진짜 혼자 저걸거리면 어떡해. 어? 뭐가 있어? 그렇지.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있어. 그 다음 또. 사프라닌 있지. 자, 크리스탈 바이올렛 무슨 색이게? 바이올렛이니까 뭐겠어? 보라겠지, 그지? 사프라는 분홍색이야. 그치? 자, 그럼 그람 음석이면은 무슨 색일까? 미생물들 하시죠? 하셔야 돼요. 네, 앞으로는 미생물 색이가 올 거야. 왜 미생물들 안 하지? 자, 그람 음성이면은 네, 분홍색인데, 분홍색은 사프라닌들이 염색이 된 걸까? 아니면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염색된 걸까? 맞았을까? 자, 왜 얘가 분홍색이 나타날까? 원리가 어떻게 돼요? 네? 다시 얘기하고 싶지. 얘기 좀 해봐봐.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탈색돼서. 사프라닌이 염색. 그치, 맞아. 네. 처음 그람 염색법을 이제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안 해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식품 기사나 이런 거 준비하잖아요. 그람 염색 기본이니까 알고 계셔야 될 거야. 자, 펩티도 글리칸층에 되게 두꺼우면 그런 양성 세균의 경우에는 펩티도 글리칸층이 두껍기 때문에 여기에 크리스탈 바이올렛에 1차 염색을 했을 때 걔가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아져 있어. 보라색이 남아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알코올이 씻어내고 2차로 묻히게 되는 사프라닌 염색이 안 돼. 염색보다 앞에 있는 보라색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펩티도글리칸층이 좀 두꺼운 그런 양성 세균의 경우에서는 보라색으로 노출이 될 거고, 응? 그 다음에 이 펩티도글리칸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얇은 그런 음성 세균의 경우에서는 이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다 빠져나가 버려. 처음에 묻히긴 하는데 다 빠져나가서 2차로 사프라닌이 들어왔을 때 핑크색을 머금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이 핑크색이냐 아니면 보라색이냐라고 했을 때 보라색이 물들어요, 분홍색이 물들어요, 이게 아니다. 똑같이 보라색 처리 한번 하고 알코올 탈색하고 그 다음에 핑크색 염색해. 그런데 이 세포벽에 남아있는 이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당지질 부분이 염색이 두꺼우고 굵기 때문에 염색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의 차이로. 그래서 대장균은 어쩐다? 그럼 음성 세균이기 때문에 펩티도글리칸층이 어쩐다? 얇다고, 그치? 그럼 얘네들은 펩티도글리칸층이 얇은 대신에 균에서는 지네들이 생육을 하려면 펩티도글리칸층이 두꺼워야 자연환경에 잘 적응한대요. 잘 안 죽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네? 근데 어쩐데? 얘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람 음성세균에는 그 펌모나 이런 데에 여기에 독성 물질을 담고 있어. 얘가 가지고 있는 리피드 당지질이죠. 리피드 사카라이드라고 하는 당지질 부분에 펌모 부분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게 털이 나온다? 그럼 대장균이 털 나와 있는 부분에 말하자면 촉수 같은 데다 쏘이게 되면 독성이 있는 것처럼 그람 음성 세균이 더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독성 성분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무아포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아포성. 아포라고 하는 거예요. 네? 포자. 네, 포자죠. 포자를 만드는 거니까, 자, 세균이 이렇게 해서 강균으로 자라는데 지들이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가운데 있던 핵이, 가운데 핵은 아니죠. 얘네들은 핵은 구분이 없으니까. 자, 얘 원핵생물의 경우에는 핵이 구분이 없어. 다 산재돼 있어. 근데 가운데에 뭉쳤다가 분열을 일으켜서 구갈래로 찢어져. 네? 순서가 구갈래로 찢어지고, 구갈래로 찢어질 때 얘가 다 나눠져가지고 이분법을 해. 그래서 하나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증식이 가능할 때. 근데 증식이 불가능한 환경이 왔을 때 먹이도 떨어지고 산소도 부족하고 pH 조건도 안 맞고, 자, 온도도 더 이상 살지 말라고 하는 온도가 됐어요. 이런 극악 조건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갈라지기까지는 하는데, 에? 갈라지기까지는 하는데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못해. 나누는 작업을 못하니까 다시 이 나눠졌던 이 부분들이 뭔가 안에다가 무해고치처럼 고치를 만들어. 코팅하는 진짜로 고무 코팅처럼 꼬치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을 포자를 만드는데 이 포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현미경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염색한 후에 이 포자는 안에가 투명하대요. 그래서 현미경 관찰을 끝해요. 완전 시험에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현미경 관찰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한 분석이든 포자가 있는지 없는지 무 앞으로 오는 포자가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포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데 대장균은 포자를 안 만들어. 이렇게 안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녀석이 포자를 만든다. 내성 포자를 만든다 해서 바실러스하고 클로스트리디움이 있었어. 기억하시죠? 걔네들은 생존력이 짱이지. 왜냐면 극악 환경이 되면은 이렇게 알을 만드니까.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강균임을 확인한다까지가 다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확정 시험에 엔도 한천 배지. 아까 엔도 한천 배지 특성이 어떻게 나왔죠? 대장균은 엔도 한천 배지에서 무슨 색 진학을 넣는다? 네, 분홍색 진학을 넣는다. 분홍색이거나 이콜라이 같은 경우는 붉은색 진학을 넣는다. 자, MB 한천 배지, EMB 한천 배지에서는 초록색의 금속성 광택을 넣는다. 네? 금속성이 빠지면 땡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금속성이 있어야 된다. 금속성 진화를 넣는다. 자, 보통의 한천 배지에서는 이렇게 획선 이렇게 해서 긋는 거를 우리가 획선 분할이라고 해요. 그죠? 네, 획선 분할의 목적은 이렇게 가운데 단일 플루미를 얻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그람 염색에서는 무슨 색으로 보여요? 혹시 생명 없으시죠? 네. 핑크색으로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 가운데 핑크색, 주변은 핑크색인데 가운데 하얗게 뻥 뚫려 보일까요? 시력 좋은 사람들. 좀 확대해서 보면 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염색되어 있는 거는 세포벽이야. 그치? 세포벽 안쪽에 염색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거야. 하얗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 네. 그렇게 동그랗게 보이면 포자가 있는 거야. 대장균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야 된다고 해? 네, 보인다고 하면 안 돼. 여긴 다 핑크색으로 다 염색이 되어서 이렇게. 그죠? 그죠? 균 안에 어쩌야 된다. 투명한 지역이 없어야 포자가 없다고 판정이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BGLB 배지법 해가지고 또 세분화해서 나와져 있으니까 BGLB 배지법은 뭘 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좀 순서대로 할게요. 식품 공전은 상에 있는 방법대로 좀 순서대로 되어져 있어서 자, BGLB는 어쩐다? 유당 배지에서 가스를 생성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특정 실험에 배양을 위해서 쓰는 거야. 자, 여기서 다시 가스가 생성됐으면 그 다음에 엔도하고 EMB 배지로 한천배 그 배지에 획선을 긋기 위해서 쓰는 거야. 앞에 있는 유당 배지의 거를 활용하지 않아. 그치? 그 BGLB 배지를 하는 이유는 가스가 일단 유당 배지에서 나와야 되고 그걸 한 번 더 BGLB에다 했을 때 여기서마저도 가스가 나왔어. 그럼 얘는 90%는 대장균이다. 네? 90%는 대장균이니까 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엔도나 EMB 한천 배지에다가 그어보려고 해서 증식시키는 이유야. 헷갈리시죠? 근데 만약에 이 BGLB 배지에다가 했는데 가스가 안 나왔어. 그럼 그냥 거기서 실험 끝나는 거야. 아셨죠? 네. 이게 BGLB 배지가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수정 배지. 자, 그 다음에 데옥시 클레이트 유당 한천 배지법이 하나 더 있긴 해요. 근데 요것도 뭐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데옥시
데스 옥시 이렇게 됐는데 데스 옥시라고 하는 건지 탄소를 뺀 이런 배지에 해당이 될 것 같아. 근데 데시옥시나 BGLB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주로 BGLB가 많이 투명하게 있으니까 BGLB 많이 쓰고요. 얘는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야. 목적은 똑같아. 이런 식으로 넘어갈까. 하나 배지 하나 설명하자면 이런 특성은 있어요. 데옥시 콜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한천 배지에다 까는 거기 때문에 뿔뿔뿔 마치 핏방울을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얘네들이 자라. 그러면 나는 대장균일 거다 하는데 거의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가네. 그 다음에 메콩키 한천 배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금 확정 실험인데 EMB나 엔도 배지에서 약간 보완하는 실험으로 하지만 메콩키도 잘 쓰진 않아요. 배지가 좀 희소하고 가격이 좀 비싸. 좀 상대적으로 좀 안 쓰는 건데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잘한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기억해야 돼? 유당 배지, BGLB, 엔도, EMB 각각 배지를 쓰는 목적하고 그 다음에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구분하셔야 돼요.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최학수법. 앞에서 우리가 10ml 넣고 1ml 넣고 0.1ml 넣고 했었던 거 있어요. 그래서 최학수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자, 실제로 균수를 채진 않아. 그런데 대장균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를 연속 희석법을 통해서 평판 배지에다가 먼저 이렇게 앞에서 총균수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럼 평판 배지에다 해가지고 세균수를 해놨어. 총 몇 마리나 해놨어. 네? 최학수법을 쓰는 이유는 이래요. 최학수는 약간 정량 실험 가기 전에 도대체 얘가 대장균이 어느 정도 있을까를 그냥 추정하는 거야. 최학수법은 그래서 약간 통계를 활용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의 통계라고 하는 거는 미리 데이터가 있어야 돼. 여러 배지에서 유당 배지나 이런 배지에서 내가 이렇게 듀랑간을 넣어서 대장균을 키웠어. 대장균을 키웠더니 각각 키웠을 때 우리가 탁도라는 게 있어. 혼탁도라고 해서 흑강도로 측정을 해가지고 얘가 예를 들어서 10의 1승은 잘 안 나와. 10의 1승부터 10의 3, 4승까지는 거의 탁도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대장균 같은 경우에. 근데 10의 3, 4승에서는 흑강도가 한 0.2 정도 된다. 이 흑강도라고 하는 거는 600나노미터나 660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했을 때의 값을 얘기해. 좀 탁하면 빛을 흡수하고 반사를 못해, 투과를 못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석법이 있어. 그래서 보통 균이 얼마만큼 자라느냐를 볼 때 보조적인 실험으로 흑강도를 측정하는데 대장균 같은 경우는 600나노미터에서 많이 하죠. 후무나 이런 것도 660까지 가요. 자, 600나노미터를 딱 설정을 해놓고 분광관국에서 얘를 갖다가 탁도를 읽어드리면 한 얘는 0.2 정도 나옵니다. 10의 3승이 0.2 정도 나오고 한 10의 4, 10의 5승 정도 되니까 0.4 정도 되더라. 10의 6승 정도 되니까 0.6 정도 되더라. 그래서 데이터를 얻을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이게 평판병에 이렇게 깔아봤더니 10의 6승 정도 돼. 그때 흑강도를 쟀더니 0.6 정도. 한 10의 8승 정도 되잖아? 그러면 얘가 0.8 정도 되더라. 흑강도하고 균수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 그게 되시죠?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흑강도 그 다음에 여기가 균수 반대로 가도 상관없어요. 균수가 얼마일 때 10의 3승일 때 흑강도가 얼마더라 해가지고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 이게 선형관계를 얻을 수 있어. 이 선형관계가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사법이 가능한 정도까지만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탁도만 읽어드렸을 때 균수가 이 흑강도를 읽었을 때 균수하고 상관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떤 시료에 탁도를 읽었더니 어느 정도 나오다. 그럼 그때 균수가 얼마겠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죠? 이렇게 보조적인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나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최학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분석법에서 이랬을 때 개수가 얼마 정도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표로 막 길게 나와져 있어. 근데 그 최학수법에서 얻은 거가 일부만 갖다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통계 자료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
여기까지 갈 거면 그냥 나 같은 PCR 하겠어. 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는 알려줘야 되니까. 자, 최학수는 어떤 때 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실험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최학수랑 어쩐다. 이미 이론상 어쩐다. 균이 대항됨에 따라서 생성된 탁도하고 그 탁도에 이르는 균수하고가 데이터가 있어. 통계적인 데이터가. 그래서 나는 뭘 재면 돼? 이 대항에게 탁도만 쟀을 때 대략적으로 몇 마리 정도 있겠다를 예측하는 거. 네? 예측 프로그램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져 있어요. 최학수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용한 거. 길게 붙여놓으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95%인데 이렇대요. 자, 대충 설명하면 이래. 세 개의 시험관이 준비가 될 거야. 0.1짜리, 0.01짜리, 0.001짜리로 준비될 수 있고 앞에서는 뭐 10ml짜리, 1ml짜리, 0.1ml짜리 그거는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자, 표를 설명하면 이래요. 이렇게 됐을 때 10ml이 가장 많이 들어갔죠. 뉴스가 그치? 2배밖에 해석이 안 된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확률이 높지. 그러겠죠? 자, 얘는 뭐냐면 5개 중에서 1개 나왔네, 2개 나왔네, 3개 나왔네, 5개 나왔네. 이게 뭐냐면 불암간에서 가스가 찬 시험관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게 찬 거를 쭉 해서 관찰을 해봤더니 자, 3개, 2개, 1개꼴로 관찰이 됐을 때 얘의 최합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 100ml 중에 약 17개 있어 라고 하는 100분의 17개 이런 식으로 최합수 표시가 돼요. 이건 또 다른 시험관. 이거는 3단계 이석법. 자, 0.1, 0.01, 0.001.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속 이석법. 앞에서 뭐 10ml, 1ml, 0.1 쓰는 거는 우리가 잘 몰랐던 거지만 대장균에서 썼던 거. 이해되시죠? 자, 흔히 알고 있는 연속 이석법에 의해서 0.1, 0.01, 0.001로 했을 경우에 표들이 쭉 나와져 있어요. 거기에 양성이 시험관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 최합수가 몇 그램 정도 된다라는 거 있어요. 대장균 수가 얼마 정도 될 거다라는 거. 근데 말 그대로 통계치. 네, 그 다음 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 들어가는 건 이제 대장균이에요. 순서가 대장균군하고 대장균은 좀 다르죠. 대장균은 장내 세균과에 속하면 대장균군의 하나의 다른 집단,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집단이에요. 성질 봅시다. 대장균이니까 일단은 그람 음성이고요. 막대기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강균이에요. 그 다음에 페탈라이즈라고 하는 효소 작용의 양성이에요. 그 다음에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하나 요소의 음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통성 험기성 세균이다 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고 대부분이 뭘 분해한다? 얘도 대장균이니까 젖당을 분해한다. 납도스니까 일당을 분해할 수 있다. 그 다음이 좀 중요하네. 여기서는 대장균은 인도를 생성하고 메칠레드에서 양성이고 그 다음에 포거스 프로스커의 음성이고 이름이 좀 러시아 이름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시몬 사이트레이트라고 하는 구연산 매지에서 증식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MVICL 되죠? 인빅 테스트라고 해요. 자, 인빅 테스트는 4가지 실험법을 얘기합니다. 자, 인에서 I는 인돌, M은 메틸레드, V는 포거스라고 하는 이 V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IC라고 되어져 있는 인빅에서 시몬 사이트레이트를 사이트레이트, 우연산까지 해가지고 인빅은 총 4가지 실험을 얘기합니다. 자, 이 인빅 테스트에서 양성을 플러스 음성을 마이너스로 표기했을 때 순서대로 인돌, 메칠레드, 포거스, 사이트레이트 이 순서대로 했을 때 가운데 메칠레드가 플러스로 나오고 나머지가 다 마이너스로 나오면 얘는 100% 대장균이에요. 어떨 때?
자, 근데 인돌에서도 플러스가 나올 수 있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순서로 둘 다 대장균에 속합니다. 그런데 말이지 뒤에 있는 두 개. 포거스하고 구연산 배지에서 플러스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에는 대장균이 아닐 확률이 높다. 다른 것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실험법을 좀 조심하셔야 돼. 인돌 테스트 먼저 볼까요? 뒤에 먼저 볼게요. 자, 인빅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인돌 테스트 I, 메슬레드 테스트 M, 포게스라고 해가지고 이걸 V, 그다음에 사이트레이트 C의 약자로 씁니다. 인빅 테스트. 자, 인빅 테스트에서는 전형적인 대장균은 둘 다 인돌하고 메틸레드는 플러스고, 그 다음에 포거스하고 구연산은 V하고 C는 마이너스여야 돼. 음성이어야 돼. 반응하면 안 돼. 자, 그런데 대장균이 아니고 우리가 안테로박터, 전형적인 엔테로박터 대장균 군이죠. 그치? 엔테로 여기서 얘기하는 대장균을 제외한 나머지 장내 세균과에서는 이렇게 얘네들이 V하고 C가 플러스로 나오는 엔테로박터에서는 그렇다. 색깔 한번 볼까요? 자, 인돌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요. 인돌 테스트는 이제 얘는 분해했을 때 붉은색 진하게 보이는데, 자, 붉은색 띠가 위로 상승해요. 알코올에 녹아가지고 붉은색 띠가 이렇게 녹아서 위에가 붉은 띠가 생기면 얘는 양성이야. 붉은 띠가 없어. 음성이야. 됐죠? 인돌 테스트. 두 번째는 메틸레드 테스트 봅시다. 메틸레드라고 하는 거는 pH에 따라서 생성되는 색깔이 변하는 지시약이에요. 자, 메틸레드는 산성의 조건에서는 붉은색으로, 조금 알칼리의 조건에서는 이렇게 황색이 나타나. 네. 자, 그러면 메틸레드가 왜 붉은색이 플러스일까? 대장균일까? 대장균이 산을 생성하니? 유산균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겠지. 대장균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지시약에 들어가 있는 거는요, 이제 포도당을 분해를 하게 되면, 포도당 이거 대사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니? 해당 작용에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니? 피루비산이 나오지. 거기서 산이 나오죠. 그죠? 피루부산이 나오고 피루부산이 다시 또 대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유기산 작용을 해요. 그래서 메틸레드 테스트에서는 포도당을 대장균이 이용해서 산을 생성함에 따라서 pH가 낮아져서 붉은색으로 나오는 거야. 원리가. 그 말인지 아시죠? 메틸레드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VB 테스트도 뭐 비슷한 원리로 가지고 있는데 얘는 뭐 아세토닌을 생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니죠. 대사가 가능하느냐 안 가능한데 아세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대장균은 생성하지 않는다겠죠. 그죠? VB가 꼭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구연산 있어요. 사이트레이트 구연산을 이용한다 안 한다? 대장균은 구연산을 이용하지 않는다. 자, 구연산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구연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첫 번째 경우지? TCA 사이클에 들어가는 경우지. TCA 사이클 이동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 얘가 그렇다고 TCA 사이클 못한다고. 사이트레이트는 구연산이고 구연산을 이용하지 못한다가 대장균이야. 근데 엔테로박터라고 하는 거는 이용을 해. 그렇죠? 그래서 대장균하고 전형적인 엔테로박터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 아세토닌을 생성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구연산을 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메틸레드가 붉은색으로 나오는 이유는 어쩐다고? 포도당을 대사에 활용해서 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인돌이라고 하는 거는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중에
해야 되는 인돌 테스트는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돌은 어디 있냐면요. 그 아미노산에서도 촉촉한 같은 그런 데도 있고요. 인돌기가 다 있어요. 인돌을 활용해가지고 다음 대사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인빅 테스트 중요하네요. 인빅 테스트로 얘네들 생육을 측정을 하는데 대장균이냐 엔테로박터냐를 구분하기 위한 화학적 시험법에 이 시험이 사용된다. 그래서 조금 졸리니까 이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락토스 브로스라고 해가지고 전담 배지, 유당 배지 해놔요. 두배 정도의 유당배지 제조를 위해 두배 분량의 배지를 계량합니다. 유당배지 제조를 위해 필요한 계량합니다. 노감기를 이용하여 섞어줍니다. 부합뜨기 밀봉기에서 121도 15분 열분합니다. 두배 정도의 유당배지를 멸균시킨 플라스틱 물을 화양멸균하고 10ml씩 캡슐 후에 분자합니다. 두배 정도 유당배지를 분자한 캡슐 후에 멸균된 유황과 향기를 넣어줍니다. 멸균된 유당배지도 10ml씩 캡슐 후에 분자합니다. 화염멸균한 핀셋을 이용하여 유당배지를 분자한 캡슐 후에 멸균된 유황과 향기를 넣어줍니다. 불안감에 들어간 기포는 캡슐을 천천히 돌려 없애줍니다. 시로 25g을 계량하여 멸균팩에 넣어줍니다. 황금 플라스틱은 하얀 멸균하고 시로 가득 멸균팩에 멸균 시금치를 넣어줍니다. 토마토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분주화합니다. 실험실에서 25ml짜리 이렇게 해서 10번 안 넣어. 120, 120 이렇게 줄 그어놓고 부어버리지. 분질한 시료를 시험 용액으로 하여 두배 정도 유당배지에 10ml씩 3개 이상 적정합니다. 시험 용액을 가하지 않은 동일 구석의 1ml를 내조 시험액으로 하여 시험 조작의 유분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는지 알 수가 없어. 적정합니다. 그래서 보조로 쓰는 게 주량변이야. 가스 생성이야. 실험 잘하려고 막 저거 원심 분리해가지고 맑은 액만 넣으면 큰일 난다. 균이 안 들어가니까. 시험 용액을 가하지 않은 동일이석이 1ml를 대조 시험액으로 하여 시험 조작의 물린 여부를 확인합니다. (35에서 37도) 배양기에서 2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 배양합니다. 자, 오른쪽에 기포가 생긴 실험부고요. 왼쪽의 경우에는 생기지 않는데 대중부를 실제로 잘하게 되면 더 탁해지긴 하지만 탁도가 지금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스 발생물을 따로 옮깁니다. 동일하게 실험했어도 어때? 얘네들은 기포가 적은데 얘는 엄청 크죠? 실험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추정 실험했었어. 추정 실험 어디다 한다고? 어디다 한다고? 유당배지에다 한다고 해? 볼까요? 자, 얘도 앞에 설명이 유당배지라고 하죠. 성분 한번 볼게요. 브릴리언트 그릴, 락토스, 빌 이렇게 돼 있죠. 자, 브릴리언트 그릴은 브릴리언트 그린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시약 색깔을 나타내는 시약이야. 이 조성이. 그래서 녹색 시약이 들어가요. 선명한 녹색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브릴리언트 그린이 섞여질 거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락토스가 들어가 있어. 얘도 또 다른 유당 배지에 해당이 돼. 앞에서의 유당, 걔는 이제 진짜 락토스가 있는 거고 얘는 색깔이 있고 락토스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 1이라고 하는 게 담즙산이야. 네? 되게 그죠? 담즙산. 쓰기에서 나오는 담즙산이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선택적인 게 하나 비리 들어가요. 그죠? 담즙산이 들어간 게지. BGLB 브로스라고. 브로스라고 하는 건 액상 배지를 얘기할 때 브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아가라고 하는 거는 평판 배지를 얘기할 때 써야 할 BGLB 브로스에다가 적중하는 실험법이에요. 지금 확정 시험에서 앞에 유당 배지에서 가스가 나타나는 것을 교시에다가 키워서 여기서부터 가스가 생성된 걸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얘는 엔도나 EMB에 넘기려고. 교감기를 이용하여 섞어줍니다. 보합증기 멸균기에서 121도 15분 멸균합니다. 멸균기에다가 물 채워가지고 멸균해야 되는데 물 안 채워가지고 에스가스 켜먹는 사람들 많아. 스테이크를 화염 멸균합니다. 녹색이죠? 녹색이나 BGLB 녹색이야. 공정합니다. 자, 브로스 배지이기 때문에 물에 대고 굳을 필요는 없어. 적당히 식혀서 해도 돼요. 주변에 칠하고 유랑간 넣어주는 것까지 다 앞에 거 흰색을 이용하여 멸균된 유랑간 한 개를 넣어줍니다. 두개는 또 유당배지 배양액을 비젤리 배지에 적용합니다. 아까 나왔던 거 있죠? 거기서 나왔던 거를 BGL에다가 옮기는 거죠. 팩튜브를 뒤집어 섞은 후 100마이크로리터 적용합니다. 추정 시험에서 양성 판정된 유당배지 배양액을 비젤리 배지에 적용합니다. 좀 해서 다시또 반복적으로 똑같이 키웁니다. 자, BGL 배지에서는
튜브에 유당 배지 있다 없다? 여긴 없어. 다 똑같은 튜브에다 큐지. 자, 이렇게 해서 기포가 가스가 발생한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자, 엔도 배지가 이렇게 생겼어. 엔도라고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EMB, 뭐 EMB, 엔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름이 같이 붙어 있을 거야. 그래서 EMB는 메틸렌 블루라고 하는 지시하기도 들어가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금속성 광택이 나와. EMB 배지. 볼까요? 실험을 같이 경험하면 좋은데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간접적으로라도 보실게요. 엔도벤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생겼어. 금왕기를 이용하여 섞어줍니다. 배지 만들 때 이름 안 써져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너 이게 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하는 경우 많다. 금왕분리 써줘야 돼. 내부에서 121kg 수곡은 내부합니다. 플라스크의 입구를 화염변경합니다. 약간 예뻐졌죠? 보라색이 예뻐져서 약간 핑크색 정도의 배지가 나와요. 자, 근데 얘는 아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를 45도 정도에서 눕기 시작해야 돼. 너무 식혀버리면 그 안에서 다 굳어버리니까. 보통 25ml 정도 채우면요, 여기가 딱 해서 딱 예쁘게 만들어요. 25ml 정도. 어프로치 엔더 합성 배지에 적용합니다. 가스가 생겼던 안에서 따가지고 이걸 루프라고 해요. 루프. 보말봉하고 달라. 이게 루프라고 해요. 근데 조금 큰 것은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것짜리는 곰팡이 주로 쓰는 거고요. 35에서 생유는 좀 더 작은 거 써요. 2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 배양합니다. 큰 거 쓰면 애들이 다 파먹어. 파먹으니까. 자, 엔도 한천 배지 핑크색이죠? 근데 핑크색 진하게 나오잖아. 구분하기 힘들겠지. 자, 엔도를 잘 알지. 자, 금속성 보이나요? 그래도 금속성이 보이긴 하는데 내장류는 붉은색이에요. 여기서 그렇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게요. 시약회사에서 시약을 팔기 위해서 참 동영상을 잘 만들어요. 이거 보고 사시라고. 너무 네, 이거는 음성이 안 나오니까요. 소리 없이 할게요. 건조 필름법은 앞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왔어요. 대장균 이제 3M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겠죠. 건조 필름에서 간이적으로도 많이 하고요. 그냥 갖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어서. 자, 백믹서에다 쳐가지고 시료 준비하는 것과 다 똑같아. 넣는 것만 배지를 안 만들어도 되는 장점이 있어. 배지 안 만들어도 되고 얘만 딱 개봉해가지고 넣으시면 되죠. 앞에 있는 시료 채취해가지고 10배 이렇게 만드는 거는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아까 8번 튜브에다 하는 것처럼 해도 돼요. 여기부터 볼까요? 해석을 다 해놨어. 나 이제 해석을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뷰수가 많이 나오니까 뷰수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적당히 해석을 해서 3M 필름이라고 하는데 종이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위에다가 겉지가 하나 있으니까 겉지 위에다가 네임펜을 이용해가지고 희석 배수를 써놔. 샘플 몇 번이고 희석 배수는 몇 배를 했고 이런 정보들을 써고요. 준비가 다 된 뒤에는
눌러야 되는데 반대로 누르는 거 같지 않니? 평한대가 밑면에서 빠져 해야 돼요. 누름판으로 눌러줘서 그 안으로 싹 다 들어가게. 여기 보면 미리서 다 흡수가 돼. 이 건조 필름은. 그래서 늦게 눌러주잖아? 그러면 일부만 굳어져 있어. 다 하고 눌러줘야지 하면 이미 이렇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안 퍼져. 그러니까 딱 1레벨 하자마자 해서 바로 눌러줘야 돼. 생각보다 빨리 굳어요. 원안으로 딱 들어가게. 자, 대장균 필름은요, 여기 보시면 건조 필름이 네, 아까처럼 핑크색으로 색칠이 된 것처럼 돼 있어. 노란 줄무늬가 아니라 핑크색으로 되어져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진락이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분분하게 되어 있어요. 배양 후에 관찰하는 건데 뿔긋뿔긋하죠? 네, 이 핑크색이 이유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카운팅 해가지고 몇 개인지 개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자 이렇게 배지가 되어져 있으면 내가 균을 따고 싶어.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뚜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백금이로 긁어서 배양을 하게 되면요 얘도 자라요. 진락이 어때요? 붉은 진락이 생겨야 이 필름에서는 그렇게 된다. 개수가 이렇게 51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개수를 할 경우에는 어느 개수가 유효번이라고 했어? 몇 개부터 몇 개까지? 15개. 15개에서 300개까지야. 그렇게 안에 들어야 돼. 15개가 미만이다라고 원액에서 좀 아쉽게 몇 개 나온 것도 카운팅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버리면 안 돼. 그런 내용 개수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시험으로 이렇게 되고요. 치학수법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치학수법은 넘어갑니다. 수정시험도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BGLB, EC버그 배지 다 똑같네. 자, EC버지는 한번 볼까요? EC버그라고 되어 있는 배지는 얘가 자외선을 씌우게 되면은 이렇게 형광물질이 생겨. 형광등 불 들어오는 것처럼 빛이 생긴다는 거야. 우유빛깔이 그냥 저기에서는 안 보여. 자외선 사이에 우리가 클린 벤치 자외선 딱 켜놓거든요. 그 클린 벤치 상에서 자외선 딱 켰을 때 형광등 불 들어오시 들어오는 거지. 그냥 상에는 안 보이네. 그래서 자외선 조사 시 양성 반응인지 보는 것이 EC 머그 배지라고 하는 배지다. EMB 한 1000배지하고 메콘키는 이렇게 붉은색 진락이 생기는 거 이런 것만 조금 구분하시면 돼요. 건조 필름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장균 필름의 경우는 건조 필름 1에 대해서는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어. 그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여기에 검붉은 진락이 대장균이야. 그지? 필름상에서 검붉은 진락. 건조 필름 1이 있고 2가 있는데 주로 1을 많이 쓰죠. 대장균 필름은 이렇게 구분하기가 좋으니까. 건조 필름 2에서는요.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건조 필름 2에서는 청색 또는 청록색의 진락이 생겨. 청색처럼 보이나요? 사실 다 검정색 보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건조 필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우리 실험지 선배가 1번 안 사놓고 2번을 사놓은 거야. 이거 못 쓰나요? 버려야 되나요? 한번 깔아봐 라고 하겠지. 깔았을 때 이렇게 청색이나 청록색 진락을 자기가 확인할 수 있으면 대장균. 근데 청색이 아니야. 다른 색깔이 나와. 그러면 얘는 대장균이 아니야. 되는 거야. 네? 이 배지에서는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에 이상하게 짤 거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18일은 제가 평가받으러 가야 되는 거 있어요. 18일은 휴강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